안녕하십니까, 다윗의 서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해온 분이라면 제가 행복한 가정과 자녀 교육을 주제로 많은 칼럼을 남겨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제 독서 방향도 결혼 전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역사나 철학과 같은 인문학 책을 주로 팠거든요. 근데 결혼 직전부터 이후로는 가정과 관계있는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뇌과학 책을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자아와 본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커지고 또 어떤 일로 작아지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영업직에 근무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책 지식에 관한 실증적 사례를 사회생활을 통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명확한 결론이 있는데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실, 한 인간의 내적인 원형은 바로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은 과히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가정 치유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는 주변 지인과 구독자들이 저에게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좋은 아빠론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멋쩍고 남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사회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넘어서 그 최저 수치를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가정은커녕 국가가 없어질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 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일까요?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7가지 조건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조건들보다 우선하는 선제적 절대 조건입니다. 즉, 다른 걸 잘하더라도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아이의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아이한테만 잘하면 좋은 아빠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이는 엄마, 아빠의 관계 위에서 성장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봅니다. 엄마를 떠나서는 아빠라는 존재를 온전히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엄마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빠, 엄마와 자주 싸우는 아빠, 엄마에게 막말하는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아빠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좋은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상담대학 총장 정태기 박사는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운 모습을 본 아이의 그 공포는 전쟁터에서 자기가 가장 친한 전우가 총에 맞아 내장이 터져 흘러가는 모습을 그 본 공포의 강도와 엇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공포가 하루에도 무의식적으로 수백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말다툼도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관계가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좋은 남편이 곧 좋은 아빠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빠입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거를 다 이제 허락하고 승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아빠는 아이가 하는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충분히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반응해줘야 합니다. 아빠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격려하고 반응해주면 아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존감을 갖고 직립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자신감과 용기는 부모에게 받은 피드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이의 말을 도중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듣고 적절히 반응하는 아빠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랑으로 훈육하는 아빠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 처벌의 의미로서가 아닌 함적인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도와 훈육이 필요합니다. 아빠는 자녀에게 행동의 결과를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행동에 대한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질서를 인정하고 규칙을 지키는 아이의 기초 체력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빠는 위대한 훈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친구 같은 아빠가 대세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 같은 다정함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로 존재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빠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가족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과 고민, 특정 주제에 대해 편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스 대학 어바나 샴페인 연구진이 가족 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아빠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심하게 떼를 쓰거나 물건을 양보하기 싫어하는 등 행동면에서 제멋대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는 어른들이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눈을 맞추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식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갖고 자란 아이는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원만한 성격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저녁 식사는 꼭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책을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아빠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독서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것은 아이들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세 미만의 아이에게 매일 밤마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그 메리온 룰프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를 다중적인 표상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아이는 부모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뿐 아니라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 동료의식과 연민, 공정과 정의, 도덕과 상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뇌과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지점입니다.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애정 표현을 잘하는 아빠입니다. 아이는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그 자존감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아빠는 아이를 기꺼이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매일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딸을 가진 아빠는 딸이 어릴 때부터 적절한 스킨십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딸에게 아빠는 첫 번째 남성입니다. 우리 딸들이 훗날 건강하고 합리적인 남성관을 갖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자아이의 사춘기는 다르다. 저자로 유명한 미시간대 임상 심리학 박사 리사 다무르는 말합니다. 우리는 딸에게 괴롭힘이나 성희롱 앞에서 당당하게 너 자신을 지키고 남녀 관계에서는 스스로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친구나 연인의 경우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따뜻함과 상냥함으로 너를 대하는 남자를 고를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이는 어려서 아빠와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은 딸들에게서만 가능합니다. 애정 표현에 노력하는 아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일곱째, 마지막인데요. 헛짓거리 안 하는 아빠입니다. 아빠의 타락과 망가짐은 가족을 불행하게 합니다. 술 취함, 성적인 방탕함, 돈 문제, 도박, 게임 중독, 외도 등등등 남자를 유혹하고 파괴시키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거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도박과 게임에 중독되고 이상한 곳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남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항상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남자의 생명력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남자가 도덕적 거룩함을 가질 때에야 힘과 권위와 명분이 생겨납니다. 헛짓거리하는 아빠는 못된 아빠입니다. 밖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요. 좋은 아빠는 거룩한 아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부모는 자식에게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유산일 수도 있고요. 참혹한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빠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호들갑을 떨죠. 하지만 아빠는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빠의 의무는 슈퍼맨이라는 어떤 공허한 캐릭터가 아닌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케빈 리먼의 말대로 훗날 태어날 내 손주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강한 소속감과 존재감 속에서 자란 부모를 그 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서재를 구독하는 모든 분들이 부디 좋은 아빠,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윗의 서재였습니다.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